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고 산업계 전반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앤뉴스에서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부터 산업 현장에서 실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쌍용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제도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과 손해배상 책임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이 바로 이번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직접 고용주에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 교섭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문제는 원청과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기준이 불명확해졌고 산업구조상 수많은 하청업체와 엮여있는 대기업 입장에선 수십 수백 개의 교섭 창구가 한꺼번에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생산성 저하와 공급망 마비,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쟁의 행위의 범위가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등 명확한 근로조건에서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공장 이전, 생산 설비 확충이나 축소 같은 경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심지어 신기술 도입이나 자동화 전환조차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라면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쟁의의 해석은 매우 모호하며 그 판단 기준조차 현장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항이 불법적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이 현실 산업 현장에 던지는 파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한국GM입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본사에서 한국 사업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부평 공장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고 산업계 전반에는 외국계 기업들의 연쇄 이탈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이번 법안이 사용자 개념을 불명확하게 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노 갈등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중소기업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인데 노사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하청 계약을 끊거나 외주를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중소기업들의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받는다는 취지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제철 등 여러 하청 노조들이 이미 원청에 집단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과 법적 혼란, 산업계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복잡한 법 해석, 예측 불가능한 노사 분쟁, 그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후속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할까요? 뉴스앤뉴스는 앞으로도 이 뜨거운 이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